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비구역은 어떤 경우에 해제되는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될 경우고, 이번 경우는 지정권자가 자기가 임의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면 의무 해제와 직권 해제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직권 해제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의 실집을 참조를 하시고, 이번에 첫 번째로 할 것은 법률상 해제 사유인데, 법률상에 정해놓은 거 말고 시도조례상에도 또 해제 사유를 또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임의적으로 지정권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누구죠? 시장이 주로 서울특별시장 같은 경우 있으니까 이 시도조례상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법률상 해제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가 포인트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좀 보시기 편하게끔. 자, 지방도시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호, 2호는 밑에 나옵니다. 1호, 2호. 1호, 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은 시도조례로 정한돼 가지고 법률에서 시도조례로 바로 넘겨버렸어요. 자, 어떤 경우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경우. 과도한 부담, 뭐죠? 경제적인 부담이겠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경우. 두 번째,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죠? 여기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냥 글만 있지. 이거를 시도조례로 위임을 해서 시도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보시면 시도조례에 이 두 가지 경우에 좀 상세하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달라. 이럴 경우에 보고 있다가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됐고 100분의 30이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 그러면 조합 설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조합 설립이 75%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4분의 3. 근데 100분의 30은 30%니까 30%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정비구역 해제할 정도니까 사업 반대 이러면 조합 설립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안 돼야 되겠다. 대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내는 즉시 조합 설립 동의에 의제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100분의 30 이상 해제할 경우는 요 사유만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지역은 요 사유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신 1호, 2호를 보면 시도조례에 좀 내용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제23조 제1항 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제21호에 관한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23조 1항을 보면 그 중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주거환경 개선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 시행자만 주로 시당군수입니다. 시당군수가 정비기반시설, 도로 좀 넓혀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CCTV를 달아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대신 철거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이제 새로 정비를 하는 거죠. 보수도 하고 이런 방법을 하는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했더니만 10년이 되도록까지 지나지가 않아. 10년이 되도록. 이런 경우에 추진사항으로 볼 때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개정 전에는 어떻습니까? 개정 전에는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과반수로 낮춰놨습니다. 3분의 2라는 것은 진짜 받기 힘든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부터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도 사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도 됐고 조합 설립에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의 범위. 이제 조례로서 2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과반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제를 요청하면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신청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지정권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도조례상 해제 사유는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써져 있어요.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좀 나오겠지만 먼저 첫 번째 위임한 거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시도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그리고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고 추정 비례율을 일정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정 비례율을 산정해 보니까 80%가 안 되더라. 추정 비례율이 뭐냐 하면 내가 옛날에 1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1억을 1억 5천으로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5억짜리를 신청했으니까 나머지 3억 5천만 내십시오 하면 이 1억짜리를 1억 5천이 추정 비율이 150%입니다. 150%. 그런데 80%라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1억짜리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 8천만 원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80% 미만이고 사업 찬성자가 반도 안 돼. 반도 안 돼. 예. 그럴 경우는 해제하겠다고 이제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두 번째 법률에 보면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첫 번째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이러한 게 두 개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겠죠. 그 다음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요. 자, 추진위원회 만들어놨어요. 조합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만 간판만 달려있지 아예 문 닫아 놓는 데도 있습니다. 문 닫아 놓는 거죠. 조합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제 자문했던 것도 그렇고 추진위원회 했다가 나중에 장기간 몇 년 동안 못해요. 그 다음에 조합했다가 몇 분도 사무실도 문도 제대로 안 열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4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날부터 관리처 공개 인가까지 어떻습니까? 4년 되는 날까지. 위에 거는 앞에 법에도 있는 건데 이거는 새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날로부터 4년 된 날까지 관리처 공개 인가 신청을 안 하면 해제하겠다. 이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의무 해제 사유도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만이라고 해놨는데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관리처 공개 인가 단계까지로 늘리실 수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어쨌든 시도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그냥 총회를 2년 이상 개최 안 한다 그러니까 야 그냥 다음 달 개최해야 되겠다. 2년 다 돼가니까. 이래가지고 총회를 소집했더니만 10%도 안 왔어. 이런 게 아니고 의사정족수를 갖춘 경우, 가반수 출석입니다. 의사정족수는 가반수가 참석한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가 참석 안 돼가지고 무산이 돼버리면 그건 총회 개최한 걸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여기 정비계획란에 있을 테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저도 빨리 하려고 가다 보니까 말도 더듬거리고 하니까 어쨌든 법령집을 보시면서 또는 교환을 보시면서 차분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릴리고 시어점 계열의 강의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